안녕하세요. 책 숨지기의 이상 소야입니다. 다들 24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1월엔 좀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다면 2월에는 긴장감을 놓지 말자는 의미에서 누누칼라 작가님의 무력의 세계를 가지고 왔어요. 무력의 세계는 좋은 소비에 대한 고찰도 담겨 있고 그래서 제 소비도 그런 축에 놓여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손담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소비를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좀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딱히 필요한 건 아닌데 갖고 싶어서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저는 뭐 핸드폰 되게 멀쩡한데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 나 신제품 이거 살까? 나 필요한 것 같아 하고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너무 비싸서 늘 포기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또 제가 쉽게 못 끊는 게 음식이에요. 막 길거리 가다가 붕어빵 냄새 나고 어묵 냄새 나고 이러면 하나만 먹을까 하면서 사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쉽게 이렇게 물건을 사는 저를 보고 좀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순간적인 그런 소비를 끊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확실히 저는 작년에는 소비를 잘 조절했거든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도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약간 새해 들어서 들떠서 그런지 자잘하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했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산 물건도 많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샀어요. 작가님이 마사지 기구에 현혹돼서 산 것처럼 저도 스트레칭 기구를 샀단 말이에요. 책들도 많이 샀는데 솔직히 스트레칭 기구 없이도 맨몸 스트레칭 할 수 있고 책들도 당장 집에 쌓여있는 것들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사면 되는데 왜 당장 필요하다고 착각해서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무력을 느끼는 걸까요? 책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구매할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구매하는 그 순간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저희는 그 물건을 사는 순간에 자꾸 중독이 돼서 물건을 계속 사고 싶어진다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걸 듣고 좀 놀랐던 게 제가 저번 학기에 조금 새로운 습관이 생겼었거든요. 밤에 자기 전에 너무 힘들다 싶으면 열심히 한 거 치고 잠만 자기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쇼핑 앱에 그냥 들어가서 늘 구경을 했어요. 그래놓고 장바구니에 엄청 담아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행복했냐면 나 오늘 하루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만 힘들다 싶어도 저는 쇼핑 앱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내가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답니다. 맞아요. 뭔가 물건을 사는 걸로 약간 도파민 중독이 되다니 약간 충격받기도 했고요. 맞아요. 저도 뭔가 외출할 때 소품샵이나 뭐 문구점 이런 데 가면 스티커를 자잘자잘하게 사와요. 뭔가 손에 뭔가를 쥐고 돌아와야 뭔가 잊지도 않은 외출의 목적을 달성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쓰지도 않고 또 묵혀두고 외출하면 또 사오고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언니처럼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쇼핑앱 위시리스트에 물건을 진짜 많이 담아놓거든요. 사지 않아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지니까 그걸 좀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진 터라 이 위시리스트조차도 위험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앞으로도 진짜 사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은 하나씩 제외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쇼핑 앱에 제가 물건 하나 하트 뭐 좋아요를 눌렀더라도 이 물건은 점점 뭐 유튜브 광고라든지 뭐 뉴스 기사의 외부 광고로 계속 저를 따라오잖아요. 그럼 왠지 이걸 자주 보다 보면 이걸 사야겠다는 생각에 완전 사로잡힐 것 같아서 제 무력을 계속 돋구는 것만 같아서 이런 온라인상의 좋아요조차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것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책에서는 사회 구조 때문에 저희가 소비 욕구를 느낀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거든요. 한정판이라는 이런 단어도 남들은 못 갖고 있지만 나는 갖고 있네 라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 때문에 생겨난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된다니까 또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저의 아이패드를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전 이거 살 때 정말 필요해서 사간다는 마음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서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언니를 포함해서 아이패드 가진 사람이 많아서 이거 있으면 나도 효율적으로 과제를 하고 뭐 다른 일들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확실히 한 1년 동안은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비싼 물건이나 어떤 물건이 나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무료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에서 의도치 않게 굉장히 많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나요? 진짜 많고 많은 전략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케아가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케아는 일부러 내부를 미로 같은 구조로 만들잖아요. 이게 손님들이 빠르게 출구로 가지 못하게 하고 물건을 하나라도 더 눈에 보이게 해서 이제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코엑스도 똑같아요. 물건 진짜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진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전략에 둘러싸여 있고 길들여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럼 물건의 배치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계산해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우리 정말 노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또 재미있었던 예시 중에 하나가 한 패션 의류 기업의 예시였는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A그룹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A그룹은 노동력 값이 싸고 노동법이 잘 준수되지 않은 나라 위주에서 자신의 의류 상품을 많이 생산했다고 해요. 생산 비용은 절감하고 판매 비용은 높게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생산 방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업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불해 드릴게요 라고 이미지를 많이 바꾸려고 했으나 결국 이게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언급을 해도 사람들은 이미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버려서 잘 구매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미지 손상만 계속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어느 한순간 태도를 바꿨어요. 우리의 옷을 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라고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 기업의 옷을 사면 나는 사람을 한 명 구한 걸 수도 있겠네 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다시 이 기업의 옷들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사실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이런 마케팅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 저도 이 기업을 물건을 사면 나는 누군가를 도와준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을 것 같거든요. 기업 입장에선 친환경이나 이런 노동 착취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낀 사례였어요. 맞아요. 뭔가 그 기업이 실제로 반성을 하고 어떤 태도를 바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기업이 많이 변화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난 이 물건을 사야 하는 뭔가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쁜 소비와 좋은 소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소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소비란 어떤 것 같아요? 하나의 소비의 연결고리를 따지는 게 좋은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단지 이 물건 하나 샀다고 끝이 아니라 뭔가 이 물건이 만들어진 배경, 요즘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만들어진 소재, 그리고 이 기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 내가 이 물건이 진짜 필요한지 혹시 광고에 현혹되진 않았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에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옵션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구입을 해버렸다면 우선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고 아니면 나눠 쓴다던가 중고장터에 뭔가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게 실행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물건을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어떻게 유용하게 쓸지도 소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지키긴 힘들더라도 뭔가 버릇처럼 떠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굿플레이스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현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물건 하나를 샀을 때 그 물건이 환경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만드는 상품이라던가 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설정이었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말해요. 이걸 전부 다 현대인들이 다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살 수는 없다고. 전부 다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분명 그걸 전부 다 고려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개 정도라도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시 들러주신 것처럼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애정하던 기업에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소비도 끊어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소비 욕구, 물욕 엄청 느끼는데 우리가 이런 거 떨쳐낼 수 있는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유혹에서 벗어나기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전략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물욕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인지했다면 이제 천천히 헤쳐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벌려놓은 일들을 조금 많이 접하면 좋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펭귄을 구독을 해요. 이제 뉴스 펭귄은 뭐 멸종위기종,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관련한 뉴스를 많이 올려주는 매체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면 확실히 소비에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또 욕구의 구매 단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단계는 가지고 있는 것에서 사용하기, 2단계는 없는 건 빌려서 사용하기, 3단계는 물건을 바꿔서 사용하기, 4단계는 중고 물품을 구매하기, 5단계는 직접 만지기. 5단계까지 했는데 전부 다 안 된다. 그럼 6단계 드디어 구매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여기에서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래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라고요. 밤에 장바구니에 담아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밤에 그걸 사지는 않아요. 다음날 아침이 되거나 낮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이걸 왜 담아놨지? 라고 하는 물건들도 있고 그땐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하자가 많이 보인다거나 리뷰가 아쉽다거나 혹은 나 이거 너무 안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 물건을 사고 싶다 하면 그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좀 기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생각보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혹은 그렇게 길게 생각을 했는데도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간 시간 텀을 두고 구매하는 편인데 제게 세뇌시키는 문장이 있어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현명하다.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쇼핑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보면 생각보다 그 물건이 갖고 싶지 않고 별로인 점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간 텀을 두고 구매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도움이 됐던 작가님의 말이 있어요. 세계 사는 환경운동가인 작가님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고 실천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런 작가님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의외라는 반응을 들었을 때 작가님이 쓰신 문장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나는 지속 가능한 행동의 중요성을 실천해서 환경 보호자이고 따라서 두 번 다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뭔가 이게 웃기게 저는 읽혔거든요. 근데 동시에 되게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고수하기 어려운 그런 신념을 내뱉었을 때 그 이상의 것들까지 왠지 준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저도 작년에는 환경을 생각해서 새 옷을 진짜 최소한으로 사자, 필요한 것만 사자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환경을 생각하니까 뭔가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다른 종류의 새로운 제품을 사선 안 되겠네라고 스스로 약간 좀 조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뭔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개선 시도에 대해 판단할 권리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작가의 말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하나 실천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그 이상도 해야 맞아요. 한다면
나는 그럼 못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한 순간 나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까지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책 읽은 소감을 나눠볼까요? 처음엔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너무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작가님이 일단 통쾌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세이식으로 쓰여져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작가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이야기나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더 많이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딱 펼치고 작가의 소개를 봤을 때 환경운동가라는 그 단어를 보고 정말 어려운 내용이 있고 내가 실천하기에도 정말 어려운 방법들이 되게 줄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겁을 먹었었는데 근데 제 작가님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고 되게 진짜 에세이처럼 풀어나가니까 되게 쉽고 재미있게 읽히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 책을 읽고 올해 목표가 지속가능한 소비하기가 됐습니다. 아주 멋진걸요? 네, 이렇게 som담 끝이 났습니다. 이번 som담 어땠나요? 혹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희 올해는 물욕의 세계를 읽고 저희 다 같이 저희의 물욕을 한번 다스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